안녕하세요. 네. 네. 1기 1주차 개발하고, 안 그래도 뭐 합격자 발표다고 또 괜히 초시생분들은 마음이 뒤숭숭하죠. 그리고 한번 실전 경험하시고 또 불합격하시고 오시면 또 기분이 좀 찝찝하고 그러시죠.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 메인 강사님께서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물집이 몸에 잡혀가지고 제가 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들어왔습니다. 안 그래도 좀 위로의 말을 좀 전해드리려고 들어왔거든요. 김연아 결혼식에 갔다 온 건 아니고 결혼식에 갔다 오느라고 양복을 입었어요. 여러분을 만나려고 양복 입고 온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네. 일단 제 연락처인데요. 요새는 카톡으로 좀 많이 주세요. 카톡으로 많이 주는데 일과 시간에는 제가 카톡을 잘 안 볼 때가 많아가지고 저녁쯤에 정리해서 드리고요. 제일 좋은 건 한 6시부터 저녁 6시 이후부터 한 2시까지 전화 편하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2시 정도까지 잘 안 자거든요.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뭐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. 그리고 메일 주소는 제가 메일로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. 근데 메일은 잘 안 봐요, 제가. 거래처 사람들 아니면 메일을 잘 안 봐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좀 많아서 메일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긴 드립니다. 근데 조금 늦을 수 있어요. 카톡하고 전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. 문자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. 뭐 모르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좀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합격자 발표가 한 며칠 전에 났죠. 며칠 전에 나서 뭐 양복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죠? 괜히 눈꼴사납게 공부하고 있는데 짜증나 죽을 뻔했겠죠. 그 다음에 특히 떨어지신 분들 2차 떨어지셔가지고 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정 마음에 안 잡히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. 저는 뭐 다양하게 다 떨어져 봤거든요. 뭐 점 5, 뭐 점 몇 점 뭐 이래가지고 슬프다. 뭘 슬퍼? 난 그러고도 여러 분 떨어져 봤는데 꽈락이 날 줄 몰라서 나 꽈락도 많이 나봤거든요. 다 해봤어요.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. 다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시험 보셨는데 내가 떨어졌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못 잡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. 제가 뭐 다양한 경험 중에서 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곱게 키우던 2년차 분이 저보다 먼저 합격했을 때 스터디에서 곱게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가르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먼저 합격했을 때 정말 죽어버리고 싶죠. 그 다음에 저는 의외로 성실했어요. 아침 8시 출근해서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항상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공부 시간은 항상 꽤 많이 나오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두 분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하다가 1차 떨어져가지고 막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3명만 남았는데 3명 중에 2명은 한 분은 2시 출근 회사에 독서실에 2시 출근하시고 한 분은 7시쯤에 출근하셨어요. 저녁 7시요. 밥 먹으러 오거나 뭐 이러셨어요. 그래서 아니 다 친해요. 지금도 연락하고 살아요. 그래서 성별도 안 가르쳐드리고 건데 그 6시에 오시는 분은 심한 불면증 있으셨어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불면증 있다고 하시죠? 불면증은 없어요. 수험생 중에 불면증을 가지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낮밤이 바뀐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. 낮밤이 바뀐 거지 불면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은 불면증이 심해서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그 온라인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게 있으셔서 그분은 최신 영화를 다 섭렵하고 계셨거든요. 그리고 한 7시쯤 와서 한 9시나 10시쯤 얘기 좀 하려고 가보면 없어요. 한 2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시고. 그리고 집에서 공부했냐? 그렇지도 않아요. 집에서는 영화 보고 놀았대요.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마음속으로는. 공부를 그 시간에 하셨으면 제 마음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합격자 발표가 됐는데
그다음 한 분은 2시부터 출근을 하셨어요. 2시. 예, 남자친구랑 점심을 먹고 나타나셨어요. 항상 2시부터 그분도 한 9시 정도까지만 하고 집에 갔어요. 둘 다 이렇게 뭐 같이 써보고 막 하면은 글쎄 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. 절대 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두 사람도 안 될 거야. 그건 확실해. 나는 100% 안 돼. 아니 내가 되면 됐지 이 사람들이 되는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. 예, 근데 그 해에 발표가 났는데 이 두 사람만 됐어요. 저만 떨어지고. 예. 저는 그때 그 장구한 역사 속에 제 수험 기간의 역사 속에 제 가장 프라이드는 뭐냐면 실무가 항상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. 항상 60점이 평균이면 60점대가 항상 나왔었어요. 한 번은 60점 후반대 나오고 그 뒤로는 2년차 이후로는 실무 점수가 계속 하향세를 타다가 그 해 처음으로 실무과락을 맞아봤어요. 실무과락을 맞고 저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무너지던 해였거든요. 그해. 근데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아니면 내가 합격을 못하면 저 사람들도 못해라는 사람들이 붙었어.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냐? 그렇지도 않았거든요. 저 좋아해요. 두 사람 다.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못 하더라고요. 한 3개월 동안 미안해가지고. 뭐 미안할 건 없는데 그 스터디 등수로 따졌을 때는 저는 이런 말 하긴 좀 재수없겠지만 스터디 가서 써내기만 하면 전 등수 안에 들었어요. 항상. 그 다음에 모범 답안 항상 나오고 재수없죠. 그랬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잘 안 믿었어요. 사실 스터디 등수를 잘 안 믿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랬는데 그분들은 한 3페이지 있으면 한 2페이지 반 정도에 위치하시던 분들인데 두 분 다 붙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그 침대 옆에 저희 침대 옆에 보면 이렇게 조명이 하나 있었거든요. 낮인데도 블라인드 쳐놓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핀 조명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.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. 떨어지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막 좀 분노가 막 이렇게 그분들이 싫은 게 아닌데 그냥 이거는 좀 뭔지 모르게 합리적이지 않다. 이 시험은 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재밌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어.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몇 명이 그럴 수 있어 지금.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저만 봤어요. 저만. 이기적으로 나만 잘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냥 저만 봤어요. 다른 사람은 안 보고 내가 뭐가 모자른지만 봤어요.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무 꽈락이 요때 났으니까 실무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싶어서 그때는 아예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지우고 그때는 제가 어느 정도로 재수가 없었냐면 그때는 이미 수험생인가에서 되게 나름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막 자료도 나눠주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내가 모자른 게 뭔지 내가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파트가 어느 파트인지를 좀 먼저 찾아서 강의를 그때 막 들었어요. 정말로 막 이 상태로 계속 있고 싶었는데 전 또 이 상태 때 결혼을 해 있는 상태고 집사람은 또 평가사였거든요. 그 당시 때.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은 굉장히 인간 취급을 안 하시고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야 막 약간 이러면서 베스킨라빈스를 할래 말래 막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이러고 한 3개월 후에 그 친구들을 봤는데 또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닙니다. 지나고 나니까 별일 아니에요. 근데 그때는 그 친구들도 제가 미안하고 저한테 미안하고 저는 그 친구들이 괜히 미웠어요. 괜히 쟤네들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왜 붙은 거야. 차라리 밤에 공부를 하지. 나 없을 때 몰래 공부라도 했었으면 이렇게 좀 억울한 기분이 많이 안 들었을 텐데 지금 여기 이제 좀 떨어져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럴 때는 그냥 저만 보세요. 저만. 자기만 보고 내가 뭐가 모자른지 내가 눈 감고 생각하다 보면 내가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. 제가 그때 실무를 눈 감고 생각하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부분이 담보하고 정비사업 이 두 개를 되게 무서워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요거는 100% 정말 탑 하겠다 해가지고
그때 기본 강의부터 12월, 그때 12월 말에 중순에 발표가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이렇게 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실무 점수가 항상 우수하지 않았어요. 항상 평균 컷 정도 나왔으니까. 그래서 그 해에는 좀 붙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합격자분들 와가지고 염장 지르죠. 아, 나는 시험 보고 나왔을 때 합격할 줄 알았다. 거짓말이에요. 예, 그런 기분은 없어요. 그런 기분은 없고, 제가 합격하던 해 시험장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이러고 합격하면 좀 양심불량 아닌가? 예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썼는데 합격할 리 없어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었거든요. 예, 근데 제가 오피셜로 9년차 됐으니까, 예, 월드컵을 3번 봤어요. 네, 3번. 난 독일에 갈 줄 알았어요. 사실 2006년도에 휴가를 내고 독일에 갈 줄 알았어요. 네. 그때도 공부를 하고 있을 줄 몰랐죠.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갔죠. 한 번 더 갔어. 그리고 어쨌든 간에 좀 본인들 감정 컨트롤 좀 잘 하시고, 그게 너무 힘드시면 저 같은 다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오시면, 저한테 오시면 제가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공부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공부로 모든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. 됐어요. 그냥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. 그 다음에 또 초시생분들은 굉장히 또 뒤숭숭하죠. 지금 좀 생각하실 게 생차들이 많이 됐다는데, 저희 학원에도 생차분들이 꽤 됐어요. 생차를 또 노려봐야지 이러면서. 생차는 또 아무나 쉽게 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또 헛된 이렇게 막 꿈에 부풀어서 이론 법규 오버하면서 갑자기 1차를 안 하고,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 전에 보니까 난 5과목, 1차 과목 중에 뭐 나오는 과목도 하나 없고, 그래서 1차 꽈락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러지 마세요. 그러니까 항상 좀 순리대로 내 레벨치, 능력치를 좀 아시고, 그 다음에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게, 단연차 분들, 즉 그러니까 작년에 2년차 보시고 떨어져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김상환 평가사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. 김상환 평가사 강의를 들어보면 표정이 안 좋아. 김상환 평가사 강의가 어렵다고는 하는데, 그게 왜 어렵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지금 2년차를 거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조금 머릿속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스킬이나 그 다음에 이론적인 베이스들 이런 것들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 상황에서 김상환 평가사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짱 끼고 좀 듣다 보면은 네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강의 자체가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거기서 많이 해결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한번 쭉 재미로 들어보시고, 재미로 듣는다고 하면은 주말에 저는 주로 들었거든요. 주말에 강의를 좀 빨리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면 그냥 이러고 듣는 거예요. 팔짱 끼고 재수없게.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,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좀 탄탄해지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초시생들은 1차가 끝나고 나서 좀 빠르게 한번 강의 해독을 한번 하셔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김상환 평가사가 강의 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.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초심자들한테는 조금 이게 뭔 얘기지? 그러면서 막 쓰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요. 근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력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, 그때 좀 빨리 종합반인 분들은 빨리 한번 쭉 해독을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셔도 추천해 드립니다. 근데 김상환 평가사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해요. 어느 순간부터 난 이건 몰랐나? 이러면서 법전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? 이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.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저는 생각보다 막 이렇게 딱딱한 사람은 아니니까 편하게 오시면 돼요. 편하게 오시면 되고, 그냥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저녁을 뭐 먹을 거야?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, 그냥 내가 공부할 때 조금